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양대 지수 소폭 하락 중인데요. 이 종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락, 오락가락 하는데 상승 출발한 이후에 약간 0.03%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강한 쪽 눈에 띄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40만 원 진짜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좀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선별적인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 시장 양호의 국내장 혼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신 오늘도 혼조는 지수가 혼조입니다. 지수가. 어제 지수 관련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오늘은 좀 짧게 좀 넘어갈게요. 근데 해필이면 오늘 이제 가장 큰 변곡점이거든요. 내일이. 그래서 종목을 브리핑을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에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시장인데 나스닥 시장의 강점하고 단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나스닥 시장이 최근에 가장 강점은 무지하게 세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올 초부터 보면. 근데 지금 5월달하고 6월달 사이에는 이 쉰 게 없어요. 이게 단점인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기 보다시피 지금 화면에 테슬라가 있네요. 예.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은 그냥 한 달 내내 올라가고 있죠. 후발에서 요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종가상 또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저렇게 세게 움직이면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고점에 떠 있으니까 미국도 지수가 밀릴 일이 없는 겁니다. 나스닥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쉬었다가 가고 올라갈 때 같이 가고 그랬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저 두 종목이 흔들릴 경우에는 미국장의 지수가 약간 좀 출렁출렁 거리겠죠? 요거 정도가 지금 시장의 단점. 쉬지 않고 올라간 게 단점이라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팬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오늘 FOMC는 제가 FOMC를 한 3년 동안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지표 얘기도 진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열받아 버리면 내일부터는 이제 그 FOMC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종복이가 봤던 FOMC 중에 너무 호재성으로 한 달 내내 오픈시켜 놓은 거. 이게 내가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시장과 시황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끼며 나머지는 뭐 고칠 게 없죠, 여러분. 그걸 제끼면. 그래서 요번 FOMC의 최대 이슈는 너무 호재성을 일찍 알려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됐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움직이는 대로 이제 가이드라인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럴 때는 시나리오를 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마케팅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고점에 있는 걸 따라가지 마라. 이거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오늘도 섹터별 주도주 강세. 어김없이 여지없이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입니다, 여러분. 이 삼성전자도 이렇게 붕 떠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밀렸다가 가는 게 예의거든요. 밀리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너무 자주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제끼고 가고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만 하지 마라. 그죠? 예, 보유자가 뭐 7만 원에서 뭐 한 6만 8천 원 언저리까지 밀려도 다시 상승 시도 나오면서 7만 5천 원대 정도 조금 더 세게 가면 7만 7천 원이에요. 요 정도까지 올라갈 때 어느 곳에서 챙길 것이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섹터에서는 또 올라가죠, 여러분. 인공지능 기반형이라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예. 뭐,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보유자 입장.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리고 오늘은 바로 넘어가야죠, 본론으로. 포스코 홀딩스.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도 너무 빨리 달렸어요, 아침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전 기법으로 얘기할 때 아침에 추우면 점심 낮을 이후로 따뜻하고 아침에 따뜻하면 점심 낮을 이후로 춥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침부터 너무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수 비리비리하고 그러니까 후속 매수세가 안 붙는 건데 중요한 것은 41만 원까지 그냥 쐈다라는 거. 그쵸? 예. 이번 주에 이종복이가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이쪽 2차 전지 배터리과는 단연 포스코 홀딩스고요. 근거 화면 하나 놓고 갈게요, 여러분. 요게 6월 10일, 요번에도 조회수 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썸네일 제목을 이걸로 써야 돼. 칩셋 미디어 넥스트 칩 같은 주식 썸네일 쓰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죠, 이 토마토. 자, 양팔 벌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대군들이요. 포스코 홀딩스는 사자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강조하는 전고체, 전해액, 분리막 관련주. 제가 이번 주는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쪽은 포스코 홀딩스를 강력하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재 재료 쪽에 전고체, 전해액, 분리막 이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제 FOMC가 끝난 다음에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는 특징주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한농화성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한농화성이 전고체 쪽에서 가장 잘 움직였던 주식이거든요. 지금도 이것은 거래가 늘면 조금 더 추가 상승형인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것 중에 CIS 있죠.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이번 주 월요일 제가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인에서 얘기한 것은 그냥 뒤로 빼는 겁니다. CIS라고 얘기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거 다음 주에 동영상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종복은 CIS를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반도체도 움직임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종목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가 이건 조금 아랫단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덕산테코피아죠. 이 덕산테코피아가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요 3월달 요 타이밍에 양수겸장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눌림목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방송에서 또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60일선이 위에서 눌러놓고 있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양수 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관심 있게 봐라라고 하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MK전자도 지금 보시면 60일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없고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세게 못 가죠. 그렇지만 요것도 이종복이가 양수 겸장으로 좋게 얘기한 거고, 근데 이건 오늘 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요게 제가 왜 그런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FOMC 눈치 보기 플러스 오늘 반도체과가 한미 반도체 정도를 남겨놓고 웬만하면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한 건데 이 주식이 이쪽에서 약간 이렇게 처졌다가 갈 때는 이쪽으로 세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요새 칩 관련주가 날라갔잖아요. AD 테크놀로지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것도 5월 달에 2만 원대 한번 날아갈 거라고 얘기했던 거고 거기서 부딪혔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리고 다시 올라탔거든요.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의 요 차트의 흐름을 놓으면 MK전자나 덕산테코 같은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게 가는 위치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머그린도 요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약간 눌리고 지지하고 거래 실리면 윗방향. 요 정도까지는 제가 변곡점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섹터별 주도주 강세가 FOMC라는 변곡점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이 썸네일 아쉬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수익 칩 관련주 수익 나고 있다 고맙습니다 라는 글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FOMC 1일차입니다. 이제 내일 FOMC 회의 결과 반영할 텐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FOMC 변곡점이라 좀 그런데 썸네일 같은 걸 쓰려면 자, 배터리 강력 매수할 그죠? 섹터는 이런 식으로 쓰면 조회수 엄청나게 세게 나올 거거든요. 눈치 하나 드린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349 돌파, 347 지지 체크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얘기를 하면 좀 한데,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단 한 번도 이걸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파란색 선 추세대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대략 20일에서 30일이 올라가면 좀 쉬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7일이 올라가고 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23일이 올라가고 쉬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21일째 올라가고 있는 거고 파란색에 붙었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주식 시장의 흐름을 갖고 놓고 얘기를 하면 누가 봐도 조정을 받을 위치라는 걸 알 수 있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뻔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받는 걸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보통 수준의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지수가 밀릴 걸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 이거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종목 얘기하거나 섹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가시고요. 정확하게 또 지수가 흔들릴 수 있거나 이런 거 맞춰달라고 하면 저는 트라이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다 보면 여기 22구, 여기가 21이니까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조금 더 양호하게 움직인다 치자. 그러면은 여기가 65고 61이잖아요. 4일. 그러니까 내일이거나 4일 정도 뒤쯤 그냥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식을 팔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파는 주식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주식? 말 그대로 고점에 아까 그 한농화성 같이 꼭대기로 올라간 그런 주식들. 그것이 전고점을 사이에 두고 거래가 안 들어올 때는 그런 걸 매도하는 겁니다. 대신 그런 걸 매도하고 아까 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기술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잘 안 가요. 이런 거 흐를 때 주워 놓는 거죠. 이게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 고점에 있거나 아니면은 저점을 깨고 그냥 밀려 내려가면서 매기도 없고 시장의 중심주의 역할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주식들을 팔아서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그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주식이 가격 부담이 있을 때, 가격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올라간 폭이 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고점 언저리 아니면 쌍봉의 흐름, 이런 흐름을 줄 때는 그 주식을 사지 말고 그 섹터에 있는 순환매를 노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게 여기 보다 보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월요일 날 방송이에요.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에 지금은 순환매를 노려야 하는 자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갈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배터리 소재 쪽에 전고체,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걸 공략하라라고 한 게 어제 방송이에요, 여러분. 어제 방송. 그러니까 이종복 방송은 그냥 방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2차 전지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주도주 완빵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하나 세우고 나머지는 순환매를 노리라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 기반형부터 6섹터로 나눠준 그쪽 종목들, 그쪽을 노리라는 거죠. 그게 가장 강한 겁니다. 그리고 풍력이나 에너지 관련주나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나 이런 쪽은 언제든지 순환매 나올 수 있는 걸 기다리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노 프라브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또 유독 전문가님 정리 너무 찰떡이시라고 채팅창에 또 글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종욱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세세하게 시장 전략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지수 약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바닥권의 LCC가 또 반등 이어가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리오프닝주도 한번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전장 마무리와 채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